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오후 4시 51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만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하는 심정이다 라는 아주 애잔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이게 사실상 윤석열 후보 낙선운동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이런 말과 글을 발표할 때마다 정치 기자들이 이걸 퍼뜨립니다. 지금 이준석 때문에 날아간 표가 수백만 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진다면 첫째는 본인 책임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 책임이 될 것입니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 발언이, 그 제목을 조선닷컴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석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안 한다. 이게 당대표가 할 이야기입니까? 윤석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안 한다. 이게 조폭 수준도 아니고 조폭이나 마피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준석이란 이 한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힘 당원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비연 원내대표, 그리고 당직자, 그리고 한 50만 명 넘는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적 행위,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낙선운동을 당대표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다. 깔끔하게 던졌다.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정치인 이준석에게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의도 문법에 귀속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 낙선 운동입니까? 27살 때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순실 씨 존재를 몰랐던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그때도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 전부 다 비겁했던 것이다. 공보단장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기획이나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윤 후보가 하극상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저에게는 대표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씨와 서로 티각태각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막 그런 거는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을 한 걸 딱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그게 자기 보고 나가라고 했다. 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낙선운동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지난 3일 이른바 울산회동에 대해서는 2030 세대와 소통하고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주 전략을 명시했고 대표, 원내대표, 후보 합의로 많은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무 우선권이라는 모호한 조항에 대해서는 후보가 대표에게 요청하고 대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런 세 가지 큰 틀의 합의가 지켜진 게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켜진 게 없다고요? 아니, 없으면은 이렇게 선대위 철수라는 깽판을 놓습니까? 또 김종인을 사고도입니다. 김종인의 이름은 필요하되 일할 공간은 안 주려는 것 아니겠나.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이 실제로 그립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김 위원장도 삭히고 있는 게 많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제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던 것도 본인 혼자서 윤핵관,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또는 비선들과 맞서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으로 윤핵관은 없다. 윤 후보 핵심 관계자는 없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퍼뜨려서 요걸 기자들이 받아서니까 요걸 가지고 계속 덮어 씌우기 공작을 합니다. 이건 좌파 중에서 가장 저질 좌파가 하는 행동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자체가 패싱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본다. 비선을 통해 다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비선이든 말든 지금 선거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정권을 놓고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갈 거냐, 그리하여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거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거냐 하는 일종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하는데 지휘관이 비선을 통하든 공식 조직을 통하든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부하가 참견을 하고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탈퇴해가지고 당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당대표직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후보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 낙선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헌법은 이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때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준석의 이 행동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당은 정권 쟁취를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정권 쟁취는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당대표가 선거 업무에서 이탈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즉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해서 차라리 민주당에 가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지휘해야 할 한 합참의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작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합참의장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전투는 안 하겠다고 하면은 진다는 이야기죠. 이적행위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계속 이준석을 만나서 윤석열 깎아내리는 말을 잡아내면은 그걸 또 제목에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해 참 민망하지만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도 간표를 받았고 본선에서도 지금 속도로 하면 골을 넣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득표 전략도 없지만 간표를 막는 전략도 거의 없다. 이건 떨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 낙선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 후보 교체 이야기를 들고 나올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이 모인 됩니까? 윤석열 후보를 당대표가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낙선 운동 지금 벌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뭘 하는 조직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전쟁 치르는 조직 아닙니까? 모택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선거라고 해야 되겠죠.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라고 했습니다. 정치, 전쟁이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 또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인 국민의힘의 대표가 지금 전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을 뒤에서 계속 흠집낸다? 그러면은 그 전투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헌병도 있을 텐데, 기무사, 요새는 기무사라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요원도 있을 텐데, 이걸 그냥 방치합니까? 이런 하극상을 방치합니까? 그런 국민의힘을 믿고 찍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참 답답하다 라고 하다가 요사이는 윤석열 후보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 때문에, 이런 김종인 때문에, 이런 비겁한 국민의힘 때문에 윤석열 참 고생한다. 차라리 선대위 다 해산해버리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낫겠다. 전년 국민의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때문이죠. 이준석은 11월에 무단가출 등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에 대한 격차가 한 10%, 15%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던 걸 다 까먹게 해가지고 지금 비슷하거나 또는 이재명에게 역전되도록 만든 제1 책임자입니다. 물론 윤석열이 떨어지면 같이 묻혀야 할 사람이 이준석이죠. 이걸 뻔히 안다면은 국민의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조직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5천만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